66쪽 이제 B를 보는데 이 단원 우리 두 번째 단원이잖아.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 각 갈래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 문학이라고 하면 시, 소설, 수필, 희곡 또는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지금 이 용어를 바꿀 거라고. 지금 시는 뭐라고 해? 시는 서정갈래라는 개념으로, 소설은 서사갈래, 수필은 이게 교술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희곡은,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극갈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래별 특성,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이게 파란색으로 쓴 것이 얘네들보다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의 특성, 서사갈래의 특성, 교술, 극갈래의 특성을 우리 이제 개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우리 서정이랑 서사라는 단어는 공부한 적이 있지? 생각나? 아, 괜찮아. 너뿐이겠어.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다. 들으면 알아. 왜? 우리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다 한국인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국어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B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서정갈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럼 보겠습니다.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그러면 단어의 뜻을 또 확인을 해야 하잖아.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으니까. 우리 서정에서 정이 뭐였죠? 서정이? 그렇지, 감정.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감정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뭘 써? 정서라고 쓰죠. 네. 정은 그 정서에서 온 거야. 그 다음에 서는 어디에서 온 걸까? 어디에서? 서는 얘는 서술에서 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합하면 뭐가 되겠어? 서정갈래는 정서를 서술이라는 말 대신에 표현이라고 바꿔볼게. 정서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가 되겠니? 이거지.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때의 정서는 누구의 정서야? 그렇죠.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면 그것이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정서의 범위는 좀 넓죠? 정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감정이야. 감정 말고 그 다음에 생각, 느낌 이런 것들 등도 다 정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것이 이제 서정갈래라는 거야. 그럼 서정갈래를 통해서 우리 B라는 시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거,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랬어? 이게 갑자기 막 생기는 거야?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게 생기지 않는다고. 이런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그래, 맞아. 제목도 뭐고는 감정, 그러니까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제 파악해야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느낌을 화자가 받은 거구나라고 이제 따져주는 거죠. 왜냐면 시 속에서 경험하는 것, 화자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것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상화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화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는 표현인 거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얘는 이제 방법상 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럴 때 지금 문학 두 번째, 지금 이 소단을 통해서 보고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이 유기적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제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 인체할 때 유기적으로 쓰거든. 생명체 할 때. 왜냐면 각
각각의 요소들이 어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보여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는 얘기는 서로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야지 얘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얘 때문에 또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 유기적 관계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구성 요소들, 얘는 이제 어떤 표현상의 어떤 특성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선을 이제 뭐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된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단원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소단원 안내를 읽어볼게요. 이 소단원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정갈래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그러면 시의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시의 3요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사. 생각나?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죠? 이제 운율은 리듬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특성이 되겠죠. 그래, 하나 또 물어보자. 우리 시에서 운율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시에서 운율은 무조건 반복이야.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은 무조건 반복이다. 그 다음에 심상은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수촉, 미 이렇게 5가지 감각을 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시상 전개 및 시의 분위기나 정서를 파악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파악하고, 이게 1번. 이게 바로 내용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운율, 심상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해서 뭐 형식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기적 관계가 된다는 거. 그죠? 지금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시정지하고 보면 되겠죠? 나도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둬야겠네. 그럼 이제 이어서 68쪽입니다. 뭐 순간 건너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아까 일시정지 잘 눌렀으면 아마 별 문제 없었을 거다. 이제 68쪽, 이어서 68쪽을 좀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좀 살펴볼 거야. 작품을 보기 전에 보자. 여기 다음은 비 내리는 정경. 비 내리는 정경이래. 정경이 무슨 뜻이야? 정경. 정경은 경치 혹은 뭐 경치라고 하면 돼. 비 내리는 정경을 감각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술형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서술형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감각적. 우리 겨울방학 때 많이 했죠? 감각적 하면 뭘 말하는 거야? 감각적? 감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5강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청, 수촉, 미.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감각적으로 묘사한 시의 서정관리 특성과 구성들을 살피면서 보자. 제재 소개. 비는 비 내리는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비 내리는 모습을 절제된 감정과 정제된 시어. 그럼 절제된 감정이 무슨 뜻이야? 감정을 절제했다는 얘기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이제 감정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된 시어는 이거는 다듬었다의 뜻이야. 정제되어 있다는 것은 다듬었다. 정제된 시어를 통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래. 산수화는 그림이잖아.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 그림을 보는 느낌이다. 좀 어려운 말로 회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는 것.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는 시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당연히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들이 처리가 돼야겠네요. 대상들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전의 모습.
첫 번째네. 비가 오기 전에 모습부터 비가 내리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짧고 절제된 감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상황은 다 우리가 알게 됐죠? 지금 화자는 지금 비가 내리기 전부터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이제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만 따져주면 되겠다. 돌에 그늘이 차고, 그러면 화자 뭐 하는 거야? 돌 그늘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 몰리는 소소리 봐라. 근데 이제 또 모두 돌, 그 다음에 그림자, 그늘, 그런 거 보고 있는데 또 모두 느껴? 바람. 그렇지. 이제 마침표 있으니까 이렇게 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몰리는 거래. 야, 우리 몰리는 거 어떻게 알아? 우리 보통 이목구비가 몰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거 어떻게 알지? 눈으로. 봐야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로 몰리는 것은 얘는 시각적 표현이죠. 네. 그런데 바람은? 그렇지. 얘는 촉각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이렇게 꾸미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기준은 뭐여야 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어야 해. 그래서 얘는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을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하죠? 감각의 전이. 전이가 뭐야? 옮겨갔다라는 뜻이지. 그 감각의 전이 이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전이가 일어나고 있어? 뭐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야? 표현하고 싶은 거. 비가 아니 지금 이 부분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야? 바람. 그렇지. 지금 바람을 뭐로? 시각처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감각도 심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그럼 결국에는 지금 돌에 그늘이 차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부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야? 비가 내리기 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좀 주의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1, 그 다음 동그라미 2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지금 이거와 관련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1은 뭐라고 돼 있어? 빗방울이 떨어지며 튀어오르는 모습이래. 튀어오르는 모습을 뭐 하는 거야? 새 꼬리에 빗대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건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 1번은 비유적인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볼게. 꼬리를 치켜 세우고 바쁘게 가는 새 모습을 시각한 거래. 얘는 뭐야? 비유적 표현이? 아니. 그렇죠. 얘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뭘 표현한 거야? 새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게, 화자가 느끼고 있는 것이 돌, 그늘, 바람이야. 됐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새로 표현하면 그냥 새가 되는 거지. 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또한 없는 거라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적 표현이 없으니 이면적으로는 뭐인 거야? 비가 내릴 때 새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화자가 본 건 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비유적 표현으로 보면 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봅니다.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그 다음에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걸음걸이. 그래서 방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감상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했고, 이제 비가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비가 내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됐나? 안 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여기에
시각,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그리고 또 이제 시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감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까 형상화는 그냥 구체화 혹은 표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기 직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봅니다. 왜 웃어? 매워요. 아,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졸리면 우리 지금 친구처럼 잠을 깨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수업 제가 잘 알죠? 재미가 없죠? 네, 괜찮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여기 수업도 재밌게 하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봅니다. 이어서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그럼 이거 왜 그런 거겠어? 비가 세차해요. 이제 비가 좀 이제 내린 거지. 비가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물줄기를 형성을 한 거야. 갈갈이 손가락 펴고 마치 손가락을 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비를 손가락 피는 걸로, 손가락이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의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비가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혹은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얘도 봐봐. 지금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구성이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에서의 운율 형성은 뭐라 그랬어? 반복. 반복이라고 했던 거죠. 지금 봐봐. 이게 시를 쓸 때 이렇게 우리 반점, 쉼표, 마침표, 그 다음에 온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쓰는 거야. 지금 이 작품을 쓴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봐봐. 지금 여기서 반점, 그 다음 마침표, 반점, 마침표 이렇게 썼지? 근데 또 뭐로 끝났어? 바람, 걸음걸이 명사로 끝났어. 그 다음에 차고,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조나 여기에서의 구조가 어때? 유사하죠. 지금 유사한 구조가 반복됐으니 이걸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운율 형성이 일어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했어? 이행식 잡고 있죠. 지금 이 형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도 이제 운율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 언어로 반복되고 있어. 그럼 또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보다가 여기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 연을 이행으로 배열한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 지금 이제 운율을 느낄 수 있고 더군다나 예의 경우는 어떤 것도 형태적 혹은 구조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형식이 나타나느냐 보면 이번에는 바꿔. 봐봐. 앞에서는 어땠어? 이어지는 형태였죠.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 앞에서는 그랬단 말이야. 펴고 뭐뭐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 여기 봐봐. 명사로 끝내고 그 다음에 용언이 오죠. 그 다음에 똑같이 반점과 온점을 활용을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이나 유사한 형식이다 라고 해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좀 내린 거지?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이제 물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볼게요. 멎은 듯 새삼 듣는 요거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다 하면 히어링 혹은 리스닝 이거 생각하잖아. 여기서의 듣다는 떨어지다의 뜻이야. 그래 방금 얘기했던 내가 히어링과 리스닝을 본다면 동음 이의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고전 시가에도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도 새삼 듣는 빛낮 빗방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서 잠깐 멈춘 듯 하다가 다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뭐가? 그렇죠. 비가. 이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런 거를 색채어라고 하죠. 붉은 잎. 색채어를 통해서도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이거 주의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비가 내리는 모습인 거잖아. 얘는 공감각적 침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란스럽다라는 거지. 뭐야 이거? 시끄러운 거 말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각과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각이죠. 그 다음에 밟고 가는 것도 시각.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상황은 복합 감각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다양하게 아까 공감각적 침상,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여기도 흰 물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색채어를 통해서 또한 이제 드러내주고 있어. 여기서 이제 수채화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한 폭의 아니죠. 수채화가 아니라 산수화라고 얘기했구나.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데 이제 우리 수묵화 들어봤어? 수묵화가 뭐지? 수묵화가 뭐냐면 먹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 먹의 농도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얘를 만약에 수묵화라고 하면 맞아 틀려? 왜 틀릴까? 왜 틀릴까? 수묵화라고 하면 왜 틀릴까? 아까 내가 수묵화가 뭐라 그랬어? 먹으로. 그리고 먹으로 농도를 이제 달리해서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색채어를 썼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가능해? 색이 가능하지. 그런데 수묵에서는 색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아까 산수화라고 표현한 것들을 되게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왠지 그냥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그림이야. 산수화인 거니까 산과 자연을 드러낸 산과 물을 그린 자연을 드러낸 그것도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데 갑자기 수묵화나 혹은 수채화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수채화는 가능하겠어? 그렇지. 수채화는 가능하지. 왜? 거기 색깔이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수묵화는 색깔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물론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내신 시험의 특징상 그렇게 정말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되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과정에 따른 시상적에 비가 내리는 과정이야. 당연히 어떻게 했어? 시간이 흐르겠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직전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제 관점이 가능한 거지. 하나는 빗방울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빗방울을 본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빗방울 말고 새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새 자체의 모습을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이제 비를 피하려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잖아. 왜? 비 내리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가늘게 흘러가는 빗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멎는 듯 다시 내리는 이제 빗방울. 그래서 이 작품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화자의 정서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절제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자연의 모습을 드러냈잖아. 근데 이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 부정적 요소가 있냐? 부정적 요소가 있어? 생각해봐요. 지금 비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건 좀 부정적인 모습 같은데 그런 게 있어? 아니. 없지. 그러니까 이 장면은 화자가 생각할 때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 그 자연은 그냥 긍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표현, 시각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게 우리 공감각적 심상도 따져볼 수 있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정리가 됐죠? 네. 밑에 핵심 정리를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런 게 이제 뭐라는 거면 정제된 표현이지.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정제된 표현을 좀 외우셔야 합니다.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 이 자유시가 뭘 말하는 거지?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자유롭게 이제 운율 형성이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고정된 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연을 이행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거는 선생님 뭐 정형식 혹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거 주의해 주시고 묘사적, 감각적, 비 내리는 전경, 모습을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드러내고 있고 간결한 시행과 감각적에서 다 확인했죠?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정서가 정확하게 어떨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런 단어들을, 그런 표현들을 왜? 모습만 뭐 했으니까? 묘사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는데 학습활동도 별거 없어. 학습활동에서는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봅니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을 적어보자. 그래서 화자가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이거 주의해야겠네. 산새와 빗방울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산새일 수도 있고 빗방울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대상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왼쪽에 보면 이제 비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3년과 4년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뭐였어? 여기서 시상이라고 하면 뭐야? 시상. 그렇지. 지금 이제 시상은 시의 내용. 그래서 시상은 시를 어떻게 이제 전개 펼치는지 이제 그거를 묻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넘어갑니다. 요거 좀 읽어보자. 지금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거. 여기에도 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있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나 열을 이뤄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을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눈앞에 보는 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뭘 느낄 수 있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은 직접 드러내지 않은 채. 그래. 나나 우리라는 표현이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네, 앞서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직접 드러내지 않은 채 얘는 숨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숨어있다고 해서 화자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나,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은 채 묘사하고 있어서 한 폭의 그림 이 한 폭의 그림 아까 주의했죠? 얘는 채색이 가능하지. 왜? 색채어를 사용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와 산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산문하고 시의 가장 큰 차이는
시와 산문의, 운문과 산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네. 운율입니다. 운율이 있으면 운문 시, 운율이 없으면 산문이 되는 거야. 볼게요. 지금 달라진 점 보면 짧은 시행을 이행시 규칙적으로 배열. 요거라고서 요걸 통해서 지금 왜? 규칙적으로 배열했다는 얘기가 이거야. 반복됐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래야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리듬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백의 미도 느낄 수 있대. 여백의 미가 뭐야? 여백은 남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말 동양화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양화는 가득 채웁니다. 화면은. 반면에 이제 동양화의 경우는 이제 빈 곳을 남겨두는데 그 빈 곳 때문에 오히려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그런 간결한 시행을 통해서도 모두 여백의 미도 느낄 수가 있대. 그래서 이 간결한 시행은 또 절제된 표현 이러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이제 뭐 정제된 표현이지, 절제된 표현, 정제된 표현으로서 또한 여백의 미도 느낄 수 있다. 됐습니까? 결국 그것을 이제 산문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의 특성, 서정갈래 특성에 대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괄호 1을 통해서는 이제 주로 리듬감, 운율을 중심으로 산문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은 봐봐. 지금 그림을 그렸네. 이게 바로 뭐인 거야? 아까 회화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혹은 하다는 회화적이다, 혹은 감각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봅니다. 빗방울 땅에 떨어져 튀어오르는 모습을 산세의 구체적인 동작에 빗대. 이건 이제 그의 관점이네. 빗방울을 보는 거네요. 산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비유해서 이제 의인화된 거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어. 이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어 이걸 뭐라고 하지? 의인은 사람에 빗댄 거고, 생물에 빗댄 것은 활유라고 하죠. 네, 넘어갑니다. 여기는 안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소단원 점검에서 요거 좀 확인을 해볼까? 이제 요거 보고 우리 B라는 작품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특별한 거 없어. 쭉 설명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화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 비가 내리기 전의 모습과 비 내리는 모습을 지금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마치 한 폭의 뭐 산수화 혹은 수채화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정은 시간의 흐름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에 드러난 시의 구성요소, 시의 3요소라고 하면 운율, 주제, 심상이 되는데, 운율은 무조건 뭐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둘 이상만 나오면 돼. 그래서 짧은 두 시행을 한 년으로 규칙적이니까 2열, 그러니까 2행인 거죠. 2행 배열을 통해서 운율 형성, 아까 내가 또 못 얘기했어. 지금 2행 말고 문장 구조. 지금 그 1, 2연하고 3, 4연의 문장 구조가 비슷했죠. 그 다음에 5, 6년하고 7, 8년에 또한 문장 구조가 비슷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운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심상, 시각적, 청각적 심상, 거기에 또 모두 있어? 공감각적,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는 별거 없어. 비 내리는 모습을 함축적이라는 말. 함축적은 뭐냐면 이게 다의성을 말하는 거야. 다의성이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의미를 지가 하나로 압축해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집에 가시면 뭐 하라고?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 우리 유형에 쭉 적은 내용들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비교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유인물에다가 옮겨주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서를 일단 정독을 해야 돼요.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정독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네. 잠깐 쉬겠습니다.